신발을 쭉 골라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놈으로 신어요. 그럼 벗어놓은 거는 박인환이 거에 드는 거예요. 박인환이가 자기 헌신발 벗어던지고 얼른 신어버리는 거예요. 그 연합신문이 그 어떻게 받아봤더니 그 전복래가 자살을 했는데 다방에서 자살을 했어요. 근데 그 경남과 남방 속에다가 내가 그걸 썼지만은 다방에서 자살을 했는데요. 아주 별나게 자살을 했어요. 그 수면제를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마시고 다방 구석에서 말이죠. 원고지 하나 내놓고 자기가 죽어가는 걸 기록을 해요. 우리나라에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그 자살자는 아마 드물 겁니다. 문인이 그런 식으로 자살하는 거는.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24인가 아마 5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그 젊은 시인이 그 염세주의자가 된 거예요. 모든 귀찮은 거예요. 응? 그 전쟁 난리통에 의욕을 잃었어요. 살 의욕을 잃었어요. 그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셨다. 응? 몽롱해 온다. 뭐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붓을 놓고 그냥 죽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정국장이 누구였느냐면은 그 김종문 씨였습니다. 네? 시인 김종문 씨가 정국장이었어요. 그때 아마 소장일 겁니다. 준장이었을 거예요. 별 하나 때였을 거예요. 근데 그리고 이제 이용산 씨가 대령으로 시 쓰는 이용산 씨가 대령으로 있을 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 소위 말하자면 여사로 이해가면은 정국이다, 뭐 정감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서 그 소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문인들을 활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. 염상섭 씨 같은 분은 해군 정감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. 아니 대소설가가 그 군에 말이죠. 해군에 정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. 전부 군에 뭐 구급대다 뭐다 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녹을 먹고 거기서 쌀을 배급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문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. 공군 같은 데도 이제 창공부락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마해송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담해가지고 그 문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, 근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군인 쪽에서 군부에서 문인들을 갖다가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호구지책이 없던 문인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서 나선 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뭐 직장도 없고, 그러니까 그 전시에 각박하고,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군이라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우선 최소한도의 호구지책으로 하자, 이런 생각에서 이제 문인들 쪽에서 자진해서 가담한 것도 있고, 또 군부에서도 조금 이제 활용할 면도 있고. 내가 49년에 새한민보에 냈던 시 너의 장도회라는 시가 있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. 한별이라고. 그 시를 보셨던 거예요. 그때 김광섭 선생님이 거기 홍보실 실장이셨거든요. 근데 그 시가 빨리산에게 보내는 시라는 거예요. 나는 전혀 그런 거 의식 없이 썼는데, 그래서 이분이 더럽 겁을 잡수고 평을 안 쓰셨다고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아놓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시도 못 써. 시도 쓸 자격이 없어. 대한민국에서는. 특무대가 명동에 있었거든. 김청래 특무대가 명동에 있었는데 그건 무서운 데입니다. 근데 붙들어 들어가면 그거 죽어 나온다는 데인데. 그런데 바로 그 특무대 옆에 우리가 잘 나가는 다방이 동방문화회관이라고 있었는데, 거기서 뭐 술 먹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술 먹고 언제라도 하다가 너 이 새끼 너 빨개야 이런 말이에요. 꼭 꼼짝 못합니다. 빨개야 하면 야야 그러지 마 내 잘못했어. 꼼짝없이 한복했다고요. 그게 공갈 용어가 빨갱이에요. 빨갱이에요. 그게 내가 김일성대학
조선어문학과에 잠깐 다닌 일이 있어요. 김일성대 조선어문과에 편입해가지고 2년 중퇴하거든 내가. 에? 올람하기 전에. 근데 김일성 대학에 다녔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서너씩 있었어. 내가. 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했어요.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. 그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? 남이 모르는 내가 봉사를 했어요. 걔가 오라고 그러면 가고 그랬어요. 소위 그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커다란 지붕 밑에서 우리가 문학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우선 문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다수가 소위 그 반공 투쟁에 어느 정도까지는 관여를 한 사람과 그 피해자들입니다. 특히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그 선배들이 어떤 문인들이냐면 서정주, 김동리, 조인현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청년문학가협회 해방 뒤에 그 회원들입니다. 청년문학가협회는 조인현 씨가, 평론가 조인현 씨가 내가 살아온 한국 문단의 그대를 기록해 놓았듯이 그 당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지원 세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반공이지만 문학 작품 자체에는 사상성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무슨 반공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성도 없고 다른 목적성도 없습니다. 사회 현실을 분석해서 나타내질 않습니다. 그런데 왜 그랬을까? 그 문학이 가장 안전한 문학입니다. 순수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비극인데 해방 직후에는 좌우의 대를 심었잖아요. 이때 정치적인 저거를 책을 일체 배제한다는 뜻에서 순수문학이라는 게 그 우익, 요새 말하는 우익 문학계의 슬로건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 전쟁 이후에도 그 이어져 나갔는데 우리가